신유형 등장으로 어려워진 토플 리스닝, 포인트만 쏙쏙 골라듣는 효과적인 프리 팁부터 단기간에 고득점 달성하는 공부법까지 해커스가 이 영상에서 토플 고득점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박나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토플 리스닝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인데 26년 1월 이후로 개정되고 난 이후에 토플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토플 리스닝 시험 구성 자체는요. 유형이 총 4가지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Task 1. Listen and choose a response. 자, 이 부분은 response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을 고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한 문장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응답을 고르는 문제겠죠. Task 2. Listen to a conversation. 자,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두 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때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다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동아리 참여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졸업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룰 수도 있습니다. Task 3. Listen to an announcement. 자, 이거는 공지문, 안내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Conversation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격식체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는 구어체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격식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말 공식적으로 학생들 또는 청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 수거 표현 자체가 formal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죠. Task 4. Listen to an academic talk. 자, 이거는 lecture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학술적인 전문 용어를 다루고 학술적인 주제가 나오게 되는 유형입니다. 자,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지 못하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분량 자체도 확연히 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음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노트 테이킹 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조금 더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시험 총 문항수 47문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자리에 길게 앉아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집중력도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19분 동안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전환이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 후 토플에서는 빠른 주제 전환 속에서도 내가 처음과 같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 또한 테스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시험에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더미 문제, experimental questions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점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는 가짜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포함이 되어 있냐? 쉽게 말하면 설문조사용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테스트 유저들을 조사하는 용도의 문제지 점수에 반영이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사항일까? 한 자리에 앉아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어떤 문제들이 더미 문제인지 구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다 집중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바로 2번째 주요한 특성은요. 적응형 구조가 도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Multi-Stage Adaptive Format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적응형 구조의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모듈 1, 첫 번째 세트의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맞췄냐에 따라서 그 모듈 1의 정답률을 반영해서 모듈 2, 두 번째 세트의 문제들의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모듈 1과 모듈 2는 난이도가 다른 문제들을 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현장 강의 학생들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그렇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일부러 모듈 1을 더 많이 틀려서 조금 더 쉬운 모듈 2의 문제들을 풀면 되지 않냐? 그러면 더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종 점수의 상한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맞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lower level,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모듈 2로 진입을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 최고점을 낼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모듈 1을 일정 수준의 정답률을 내서 반드시 upper level, 모듈 2, 더 난이도가 높은 모듈 2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내가 이제 총 고득점 점수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더미와
적응형 구조라는 토플 리스닝 영역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각각의 유형별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시 문제들도 각각 하나씩 풀어볼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함께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Task 1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Listen and choose a response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자연스러운 응답을 고르는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기준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유형 자체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출제될 수 있는 문장은 총 3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첫 번째는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 7가지를 사용해서 물어보는 방식의 문장이 나오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when, who, why, how. 이런 의문사들이 나오게 되겠죠. 또 다른 두 번째 의문문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의문사를 포함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통칭해서 일반 의문문이라고 불리는 의문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동사 의문문, 비동사 의문문 또는 A or B 이렇게 선택 의문문 또는 마지막에 태그 형식으로 부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부가 의문문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 의문문이 아닙니다. 평서문 형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평서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평서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실전 팁 바로 가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소개드린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첫 번째 단어인 의문사만 정확하게 듣고 그 한 단어만 노트 테이킹을 정확하게 남기셔도 정답률은 확실히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노트 테이킹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깔끔하게 정리드리자면 의문사 단 하나. 첫 번째 단어를 노트 테이킹 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 한 단어를 노트 테이킹하고 끝이 아니에요. 뒤따라 나오는 동사 표현을 머릿속에서 직청직해하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의문문은 무엇이 포인트냐? 사실 노트 테이킹은 일반 의문문에서는 아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오답을 소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의문사 의문문은 구체적 정보로 대답을 해야 되지만 일반 의문문은 물어보는 것이니 응, 아니, yes or no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때 ETS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답 패턴이 바로 yes or no는 맞아떨어지는데 뒤따라 나오는 근거에 오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 의문문은 yes or no 답변 확인하기, 근거의 논리 확인하기. 간단한 전략이죠. 자, 그럼 평서문은 어떠냐? 우리가 감정이든 의견이든 정보든 공감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MBTI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F, 공감형 MBTI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내가 T든 F든 감정 공감과 이후의 논리적인 방안까지 합쳐진 형태의 답을 평소문에선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3가지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5가지 오답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사지선다기 때문에 A, B, C, D 4개의 선지가 나올 거고요. 이들은 반드시 이 5가지 오답 패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암기한 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태스크 1은 무조건 100% 정답률에 수렴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소개 오류입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상관없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I 또는 my 라는 단어가 힌트처럼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패턴이요. 문맥 이탈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문맥상 who라고 주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시에 대한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문맥상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얘기하는 것을 문맥 이탈 오류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정보 되풀이 오류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거나 반복만 하지 논리적인 응답은 아닌 거죠. 자, 4번째는요, 좀 구분이 수월할 거예요. 시제 또는 시점 오류라고 하는데 yesterday, 어제 또는 tomorrow, 내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은 이 현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나 미래로 대답하는 것은 시점의 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소개, 문맥 이런 것도 다 비슷하지만 구분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 반응이에요. 근데 감정만 나와서는 안 돼요. 감정과 함께 곁들여서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다음 내용이 혼합된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점 정리해 두시고 바로 실전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음원을 들려드릴 건데요. 할 거 2가지 있습니다. 의문문이면 의문사 의문문인지 일반 의문문인지 구분하기, 평서문이면
평서문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떠올리면서 보기 선지 분석하기. 바로 제가 음원 들려드릴 거고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20초까지 가진 다음에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ill the library close during finals week? 자,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바로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의문사가 등장하는지 아닌지, 이것이 일반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구분하기 였습니다. 자, 우선 when 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바로 의문사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구분하고 노트 테이킹을 한다면 첫 번째 단어인 when만 노트하는 게 올바르겠죠. 자, 이때 신경 쓰셔야 할 점은 바로 그 문장에 나오는 동사 표현입니다. close라는 단어까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자, 그렇다면 when을 노트 테이킹 해두고 머릿속에는 close, 닫다, 영업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답 보기를 걸러내기 위한 5가지 패턴 떠올리면서 바로 속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A. It usually stays open later during finals. 자, 여기서 stays open 이라는 단어 자체가 close랑 관련이 있죠. 영업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좋아 보입니다. B. I studied at the library all night before. 여러분, I라는 주어가 나오게 되면 보통은 대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 자기소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소개 오류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요. C. The library has many study rooms available. 자, 이때 이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영업시간에 대한 얘기는 없죠. 따라서 정말 단순 스터디룸에 대한 정보만 주고 있는 정보 되풀이 또는 정보 반복 오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D. Finals week starts at the end of May. 자, 여기서 조심하실 점, start라는 단어를 보고 뭔가 영업 시간에 관련된 건가 할 수 있지만 주어는 바로 기말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Finals week. 자, 그렇다면 이거는 도서관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정말 기말에 집중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보기이기 때문에 문맥상 아예 이탈해버리는 문맥 이탈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으로 고르셨어야 되는 것은 바로 A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방식대로 첫 번째 단어 따기, 동사 표현 기억하기, 5가지 오답 패턴 구분하기 하면 task 1은 문제없이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task 2, listen to a conversation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량이 좀 더 길어요. 평균적으로 70단어 수준이 나오게 되고요. 2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물론 캠퍼스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전문 용어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의 전략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정형화된 패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명의 화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정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추후 행동으로 이어지는 크게 3덩어리의 패턴입니다. 이 틀을 벗어날 수 없고요. 제가 이번에 실제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정형화된 틀도 upper level 모듈 2에서 유지가 돼요. 무조건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라고 해서 패턴 자체가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부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핵심과 부수적인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은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노트 테이킹 전략인데요. T자형 노트 테이킹을 진행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구분해서 이 2명의 화자를 T자 방식으로 구분해서 그리고요. 각각의 화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그 하단에 잡아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ETS에서 공개한 문제들 중에서 남자가 취하게 될 행동은 무엇이냐, 여자가 제안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화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T자형 노트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노트 테이킹을 잡는다라고 해서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길어봤자 3덩어리 패턴에 맞춰서 2-3단어 분량으로만 잡는 겁니다. 바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예시 문제는 전체적인 대화문을 들려드리지 않고 정답 단서가 되는 일부분만 들려드릴 건데 실제 시험은 70단어 수준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음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reading for tomorrow's class? Not yet. I started it, but it's longer than I expected. I might need to finish it tonight.
자, 여러분 우리 conversation 바로 듣고 왔습니다. 극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량은 길지 않아요. 자, 우리 T자형 노태를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가 먼저 완성을 했어 물어보니 남자가 not yet 부정을 하죠. 여러분 부정은요. 당연히 단어를 적을 필요 없어요. 기호화해서 뭐 세모를 친다거나 또는 X를 한다거나 이렇게 부정의 반응만 내가 알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절대 노태는 내가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용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전 시험장 가면 보기 선지 해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 유지 수단으로만 노트 테이킹을 활용하고 이것을 내 단기 용량 안에 넣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을 하면서 오늘 밤에 완성을 할 예정이야 라고 했으니까 한글로 예정이다 라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the man imply?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 imply. 추론 문제는 보통은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유의어 표현으로 바꾼다. 염두에 두면서 볼게요. A. He has already completed the reading. 이미 완성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not yet 이라고 부정을 했는데 이미 완성을 하다라는 얘기는 아예 틀린 정보이기 때문에 not correct 라고 분류를 하시면 되겠네요. B. He plans to finish the reading later. 자, 이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하다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됐네요. not yet이랑 가장 일치하죠. C. He found the reading very easy. 여러분 난이도에 대한 얘기 들은 기억이 있나요? 없죠?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줄여서 NM이라고 적었는데 not mentioned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D. He will skip tomorrow's class. 일단 내일의 수업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을 뿐더러 이것을 빠질 것이다.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없었죠. C와 마찬가지로 not mentioned.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감정적인 반응만 노트에 기호화해서 남겼다면 어렵지 않게 B 선지구나 라는 걸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Task 3, Listen to an Announcement 보도록 할게요. 공지문, 안내문은요, 무조건 훨씬 더 formal, 격식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수거 표현에 대한 암기는 필수겠죠. 그래서 분량 자체는 대화문보다 조금 더 적은 수준, 50단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전략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 시험을 볼 때 이거는 무조건 학생들이 많이 틀리겠다라고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묘한 뉘앙스 차이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지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 정보 전달도 있지만 이 어조라는 것이 존재해요. 어떠한 정책, 어떠한 조건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지문이 있고요. 또는 했으면 좋겠다, 추천한다, 독려한다 수준의 공지문도 있어요. 의무인 것과 단순 추천, 선택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전 시험에서는 보기 선지에 must 또는 required 이런 필수적이다라는 단어랑 또 오답 선지에는 recommend 단순 추천한다 라는 단어랑 함께 비교해서 보기 선지에서 걸러내는 능력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조 들으면서 구분하기.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과거의 정책은 어땠다, 현재는 어떻다 이런 구분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날짜, 장소, 주체 이런 것들이 바뀐 선택지도 구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할게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청자들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지 크게 신경 쓰면서 뉘앙스 잡기. 바로 문제 한번 직접 들으면서 문제 풀고 저와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next Monday, the university gym will temporarily close for equipment upgrades. The closure is expected to last 2 weeks. During this period, students may use the fitness center located in the West Campus building, which will extend its hours to accommodate additional users. 좋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분량 자체가 많이 길다 느낌은 없어요. 근데 격식체 언어는 맞죠. 자, 우선 내가 노트 테이킹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지문은 두갈식이기 때문에 이상한 내용에 대한 서론이 길어진다, 장황해진다 이런 내용은 절대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문장 들어가자마자 메인 토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something will close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시설이 닫는다. 즉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노트 테이킹 할 때 이때는 화자가 한 명이니까 T자형 노트 테이킹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close라는 동사편을 따서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단순히 또 기호로
X 표시하셔도 돼요. 무조건 간소화되게 노트를 잡습니다. 왜냐? 집중력 유지 수단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닫는다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은 이유가 나왔어요, 여러분. 무조건 정책이나 공지문에 어떤 변화를 알려주는 포인트는 이유, 배경 설명이 있어요. 바로 equipment, 장비에 대한 얘기였죠. 축약해서 이렇게 이유까지 하단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청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행동 지침은 바로 또 다른 대체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뭐 west building 이런 식으로 고유한 명칭을 적을 필요가 있냐?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그냥 한글로 간단하게 내용의 구조만 적으시면 돼요. 대체 장소에 대한 소개를 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크게 노태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문제 볼게요. What is the main purpose? 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답이 나왔겠네요. A부터 to promote, 홍보하다. New fitness program, 자, 어떠한 프로그램을 특정 짓는 부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Not mentioned. B, to explain a temporary gym closure, 시설이 닫는다. 아주 정확하죠. C, to describe a new gym equipment.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equipment는 나왔으나 그것에 대한 장비 소개가 주된 정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오긴 했지만 자, not correct도 아니고 not mentioned도 아니에요. not relevant, 연관성이 없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D, to encourage students to exercise more. 더 많이 운동을 해라 라는 뭐 그런 내용은 아예 나온 적은 없습니다. Not mentioned.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내용 기반에서 그대로 B, 선지를 골라주면 깔끔하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바로 다음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Task 4, listen to an academic talk. 바로 학술적 강의문이죠. 자, 이때부터는 분량이 200단어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서서 들었던 Task 1, 2, 3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수준의 분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트 테이킹은 필수예요. 절대 내가 200단어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제가 이번에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포인트를 좀 잡을 건데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Task 4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명확해요. 정의 소개, 예시를 들면서 개념에 대한 특성 소개 2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요약 또는 결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음원을 들으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노트 테이킹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셔도 되고 또는 직접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음원 들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Today, I'd like to talk about a concept in psychology called habituation. Habitu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people or animals gradually reduce their responses to a repeated stimulus over time. For example, imagine you move to an apartment near a train station. At first, the sound of passing trains may be very noticeable and even distracting. However, as time passes, you may become so accustomed to the noise that you hardly notice it at all. This process is not limited to humans. In fact, many animals also exhibit habituation. For instance, some birds living in urban environments gradually stop reacting strongly to human activity. Instead of flying away when people approach, they remain calm, having learned that humans in these settings usually do not pose a threat. 오케이. 자, 여러분 우선 음원 자체를 들어봤고요. 이 음원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example이라고 하는 예시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Task 4 물론 분량도 길고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근데 가장 어렵겠다라고 느껴진 점은 바로 이 예시들이 다수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ETS가 각각의 예시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씩 출제를 하고 이 예시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도입부에서 소개된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예시가 등장한 타이밍을 반드시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그 예시를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시가 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노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고유한 키워드는 habitu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고유 키워드는 정말 그 명칭 자체가 중요한 키워드죠. 습관화. 근데 이 고유한 키워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유한 키워드랑 관련 있는 직후에 등장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를 할 거면 이 정의를 제가 지금 괄로 쳐서 한 것처럼 하단, 하위 항목에 잡는 느낌으로 고유 키워드 옆에 괄호를 치고 정의의 동사 표현 하나만 뽑아 쓰는 수준으로 노트를 하는 거야. reduce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습관화되면 서서히 자극제에 대한 어떤 반응이 줄어든다, 감소한다 라는 게 정의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메인 토픽 문제를 풀 때 이 정의가 곧 정답 보기 선지에 그대로 등장을 하게 돼요. 절대 고유한 키워드를 그대로 옮겨놓고 찾으세요라는 수준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들을 수 있어야지 1번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처음에 등장했었던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예시는 train station, 우리가 기차역 부분에 거주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이것들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길들여진다, 익숙해진다라는 표현으로 accustomed to라는 표현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제가 플러스 표현을 썼죠. 자, 요거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내용, 부가 정보로 내용이 전환되면서 나올 때 제가 보통은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씁니다. 앞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서죠. 바로 인간뿐만 아니라 animals, 동물들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린 비둘기들 많이 보이죠. 근데 비둘기들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예시가 또 나오는 내용까지 흐름을 기억하면서 노트 테이킹을 남긴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 예시 타이밍, 부가 정보의 내용 전환, 또 다른 하위 항목의 예시.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the train station? 이라고 했죠. 자, why mention은요. 압도적으로 task 4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단순 사실을 고르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있을게. 나는 토플 리스닝 시험을 볼 때 사실보다는 핵심을 골라야지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핵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로 도입부 주제입니다. 도입부 주제.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는 habituation, 습관화. 자극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감소하게 된다. 반응이 감소한다. 이거였죠. 그러면 정말 why mention 문제를 풀 때는 도입부 주제를 퀵하게 훑으면서 찾아보면 가장 정답으로 조금 빠르게 좁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A 선지를 보셔도 to illustrate how habituation, 도입부 주제 그대로 나오면서 works in humans 라고 했죠.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B, to explain why people prefer, 선호하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건 단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감소하는지 아닌지였어요. C, to show that noise levels vary by location.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음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습관화라는 도입부 주제가 언급되지는 않았죠. D, to describe a common problem in urban housing. 내가 도시에 거주를 할 때 일반적인 문제인데 도시 거주 문제가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이 BCD가 언뜻 봤을 때는 사실처럼 보일 순 있어도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Why mention 문제는 무조건 도입부 주제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들어가시면 거의 백발백중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입부 키워드 매칭해서 A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각각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실전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렇다면 일단 요약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 각각 리스닝 유형은요. 접근하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타스크 1은 순발력도 중요합니다. 이 순발력은 무엇이다? 바로 이 문제의 분류예요. 의문사 의문문, 일반 의문문, 형서문, 오답 패턴 5가지. 즉각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타스크 2, 맥락 이해. 이것은 2명의 화자가 T자형 노태로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형화된 패턴상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를 예측하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타스크 3, 안내문 공지문은 바로 정확하게 나온 정보를 정리하되 미묘한 뉘앙스 차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강력하게 추천, 즉 권고, 필수인지 또는 그냥 옵션인지 선택권이 있는 내용인지 이렇게 2가지 구분하시고 마지막으로 타스크 4, 학술적 강의문은 정말 학술적인 용어를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노태로 정의, 예시, 부가정보, 예시
이렇게 구조가 매핑되듯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각각 하나의 문제들만 풀어봤지만 이게 조금 더 점수로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 내가 이 전략들을 실전 문제에 여러 차례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 강의에 오셔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익혀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내가 온라인상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해커스 교재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전략들을 한번 배우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만 넘어가 버리면 이것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시켜보기 위한 노력을 바로 이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